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관의 홍성재라고 하고요. 별명은 키다리예요. 저는 그 케이팝 스타랑 쇼미더머니를 즐겨보는데요. 오늘 제가 이 앞에 서니까 공기 반, 소리 반, 여러분께 좋은 내용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주제는 낭비 없는 도시를 위한 제로 디자인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입니다. 자, 우리 보통 도시가 있고 서울 같은 메가시티가 있죠. 저는 모든 메가시티가 이 문제에 직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잉여되는 것들, 낭비되는 것들, 이것들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가? 저희는 이 기능주의의 시대에, 참고로 세계는 다 병을 따는 병따개예요. 기능주의 시대를 거쳐서 감성의 시대를 가졌죠.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보다 많은 온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이 결국에는 생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로서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까 불안감 얘기하셨는데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두 가지 주제로 지역과 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새가 죽었어요. 실제로 인간들이 없을 때는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겠죠. 미생물들이 이 새의 시체를 자신들의 양분으로 가져가면서 또 다른 좋은 흙을 만들어내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잉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실제로 환경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죽은 새의 시체 안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꼭 플라스틱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것들이 버려지면 그걸 가지고 제품으로만 만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문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는 생산부터 폐기까지를 고민하면서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더 많은 낭비를 줄이는 게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땅보다는 커뮤니티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예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고령화와 또 경제 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에 커뮤니티 디자이너인 친구가 만들었던 사례예요. 이즈미사노 공원에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비용이 초기에는 어떤 다른 공원을 지을 때 10억 엔이 드는데 소프트웨어는 그 다음에 짓는 거죠. 이용하는 건 그러니까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2억 엔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저성장의 시대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사용자 관점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를 강하게 키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미 활동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입히면 결과적으로 12억 엔에서 5억 엔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왜 커뮤니티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만의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제로 디자인이란 건 좋은 제품, 업사이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과정인 제품에 해당되지만 기획자들의 기획부터 유지 보수까지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낭비가 적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 화두를 가지고 나왔고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직접 공공공간이 만들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 잉여물은 줄이면서 일자리는 어떻게 늘려가는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일,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자체 제품 만들었던 거, 저희보다 더 큰 기업과 협업을 했던 거, 그리고 저희보다 작은 조직들을 브랜딩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옷을 많이 만드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 나오라고요? 아, 이쪽이요? 아, 잘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눈부신데? 네, 옷을 많이 만드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의류 원단 쓰레기가 이 지역에서만 1년에 8,000톤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워크숍을 해볼까, 인식을 바꿔볼까 하면서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거리에 소파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민폐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맞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예술가이기 때문에 계속 프로젝트 위주로 생각을 해요. 이걸 하고 다음은 뭐 할까? 근데 이때부터 좀 저도 생각을 좀 고쳐 먹어봤어요. 이걸 지속하려면 어떻게 할까? 보다 많이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쓰레기통을 뒤져서 자투리 원단을 이렇게 비닐팩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저희가 그 재단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단 쓰레기 안에 커피도 들어가 있고 콜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같이 소통하면서 사장님들과 해야겠다 해서 공장에서 직접 좋은 마음에 드는 원단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엉덩이가 배긴다는 고객들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뭉치지 않게요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천을 자체적으로 저희 공간 안에서 자르는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많은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선 그러면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원단 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디자인하는 건 어떨까? 굉장히 처음엔 되게 아이디어를 이것들을 좀 어렵지만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 패턴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옷을 만들 때 버려지는 원단 쓰레기가 한 15% 정도, 그 이상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짜맞춰요. 그래서 5% 이하로 만드는 것을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로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셔츠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치마를 만들면서 앞치마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치마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수요가 있으면서 셰프들도 생기고 이렇게 카페에서 주문해 주시고 그런 또 위기감에 또 좋은 기회로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주제로 패션쇼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운 좋게 뉴욕에서 캘빈 클라인에서도 일하고 되게 유능한 인재가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패션쇼를 패션 위크 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빙 브랜드, 리빙 패션을 조금 더 아우를 수 있게 됐고요. 이 성과로 저희는 메종 오브제 파리라는 세계 최대의 패션 소품, 리빙 제품 박람회가 있는데요. 그때 같이 가서 3개국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보다 큰 기업과 어떻게 콜라보를 할까 했을 때 카카오랑 같이 하게 되었어요. 카카오는 어떻게 하면 재고 비용을 줄일까에 고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쉬운 건데요. 요걸 프로젝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걸 100개를 살 사람을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플랫폼에서 100개가 넘으면 만들고 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희는 제일 초기에 대중들의 호기심과 이 귀염으로 인한 소비를 같이 진행하고자 이렇게 지금 캐릭터로 만들었고요. 직접 쓸 수 있어요. 이러면서 네. 그리고 진행하면서 이 어피치 같은 경우는 귀가 없는데 프로도 같은 경우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납품하는 마지막 한 3일 전에 프로도 귀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네, 굉장한 네, 사장님과의 굉장한 마치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그 뜯었다 달았다가 하는 걸 겪었고 또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이 만든다는 건. 하지만 단점은 2주간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은 만들 사람을 해서 저희는 3,0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모집하는 사람 일주일, 그리고 만드는데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든 이 플랫폼에 계절이 바뀌었어요라는, 네. 그래서 죄송하기도 했지만 좋은 품질로 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지금은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로 실제로 많은 상품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은 저희보다 작은 조직의 브랜딩을 한 경험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시니어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직업의 경우가 대부분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랬을 때 창직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모여있는 기존 그룹들에게 매력을 더하는 필요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자활센터와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자, 초기에 저희 이렇게 반지꼬리라는 리브랜딩을 한 작업인데요. 초기에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만들지만 우리 브랜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크게 확실히 정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준 거는 커뮤니티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 브랜드를 같이 정의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거기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삶은 나누는 공간 이런 슬로건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물로 스티치 같은 모양들을 반영해서 이런 로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VMD까지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같이 전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도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 과정 자체가 총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하는 김에 명함도 만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왜 지역인가 했을 때 지역의 주체들인 커뮤니티, 왜 커뮤니티인가? 저는 커뮤니티와 뭔가를 한다면 굉장히 낭비적인 파티 그리고 길어지는 회의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마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일의 부담감이 늘어나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요. 그랬을 때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아까 불안감 얘기하셨지만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비용들 그리고 그 비용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드로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은 줄이는 것, 낭비 없는 디자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는 거의 끝났지만 40초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 성장을 하면서 다 자기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의 형태로는 사실 성장할 수 없겠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 브랜드를 결국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술가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네, 감사합니다.